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ELTS 전문 강사 민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IELTS 스피킹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IELTS 스피킹 문제가 어떤 루틴으로 바뀌고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이 넘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이제 또 국내로 유입이 돼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 학원이나 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공부하시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민선생 IELTS 온라인 수업 이용하시면요, 실제 수업과 똑같이 저랑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거나 그런 걸 느끼실 틈이 없으실 것 같고요.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하시거나 또는 연락 주시면은요,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도 드리고요. 금정역 교습소나 아니면 강남이나 사당, 신도림 같은 수원 같은 그런 중심가에 나가서 수업하고 있고요. 1대1로 제가 마스크 착용하고 하다 보니까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은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IELTS 스피킹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LTS 스피킹은요, 1년에 3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 이 동안에는 똑같은 문제가 뭔가 랜덤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에서 8월, 이 기간 동안도 역시 같은 문제 세트 중에서 랜덤으로 뭔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12월,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도 어떤 문제 세트 중에서 랜덤으로 여러분께 시험 가시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1월, 4월, 5월, 8월, 그리고 9월, 12월 이렇게 이제 1년에 그 세 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1, 4, 5, 8, 9, 12 이렇게 같은 기간 동안에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제 곧 2022년 1월 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나왔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2022년에도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바뀌면서 전부 다 100% 바뀌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12월 문제가 아직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되면요. 지금 현재 2021년 9월, 12월에서 나오는 문제, 스피킹 문제 절반은 내년 1월로 넘어가고요. 또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또 절반이 새로 나와서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 절반이 넘어가고 내년 1월 달에 새로 나올 문제 절반이 합쳐져서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IELTS 스피킹을 공부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1월 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9월, 12월 문제 중에서 내년도 1월에도 넘어가서도 출제될 문제를 미리 공부하고 계시다가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새로 나오는 문제를 합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ELTS 스피킹은 1, 4, 5, 8, 9, 12 이렇게 1년에 3번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다 바뀌진 않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 절반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또 내년 1월 되면 새로운 문제 절반이 또 새로 등장을 해서 요 문제가 합쳐져서 내년 1월과 4월 사이에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스피킹 문제가 바뀌고요. 이게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행히도 예상 문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시험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파트 1과 2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파트 3도 유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런 기출 문제를 위주로 연습을 하고 숙지를 해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게 학원에 가시면 저도 예전에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강사분과 1대1로 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워서 이제 보통
옆에 사람이랑 이제 이런 주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몇 번 생각해보고 한두 번 말해봐서는 좋은 점수를 내기가 좀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나만의 스크립트나 대본을 좀 만들고요. 그거를 반복 연습해서 특히나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퍼즈, 없이 팍팍팍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시험장 가서 거침없이 말을 해서 고득점을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상 문제에 대한 답안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숙지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해가셔야 시험에 가서 내가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거침없이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보고 한두 번 좀 생각해보고 몇 번 말해본다고 해서 내가 그걸 시험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숙달을 시켜서 가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문법도 여러 가지 중요하고 이제 단어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들으신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밝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회화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는 그냥 친구 밥 먹었어 일상적인 대화를 물어보는데 IELTS 스피킹 특히나 파트 3 같은 경우는요 좀 약간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요 현대 사회에서 창의성이 왜 중요한가 예술 수업을 듣는 것이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한국어로 대답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숙달을 하고 약간의 암기나 연습이 필요 안 돼 있으면요 시험장 가시면 막상 하다가 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핵심을 못 짚고요 뱅뱅뱅 딴소리 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시면 점수가 좀 잘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요 IELTS 스피킹에서는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좀 미리 좀 대본 같은 걸 작성해서 숙달시켜 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 가지 않으면은 이제 IELTS에서 스피킹에서 고득점 맞기 어렵고요. 그래서 민선생 IELTS는요 이제 여러분의 그런 효과적인 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대본 같은 거 좀 짜고 아이디어 내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도와드리면요 금방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스피킹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고요. 학원이나 혼자 독학하시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본을 정리하고 연습을 해서 여러분께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돼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IELTS 점수 획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들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이메일 알려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유용한 학습 자료들 보내드리고요.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7년 동안 써온 좀 회사랑 계약이 끝나서 제가 좀 독자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미비한 부분은 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